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저께까지는 같이 달렸었는데 네. 오늘은 뭔가 좀 소강 상태죠. 코스닥은 좀 약간 쉬는 와중에 코스피는 그나마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또 플러스 보합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400억 정도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수세가 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은 이제 기관이 같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약세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뭐 현대차 그리고 이제 KB금융 전통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들, 그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거래소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OCI가 오늘 10%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거래소에서는 지속 돌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전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현재 시장대에서도 9%대 이상 하락,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가 지금 9%대 역시 하락에 대한 쪽을 보여주면서 성장형 섹터에 있는 주식들,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모두 다 이제 약세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시장이 명확히 또 잘 보입니다. 뭐냐면 오늘 몇 년이에요? 2016년 오늘 2월 17일쯤 됐나? 2016년 2월 17일 사상체육과 가는 주식 하나 있죠. 뭔지 아시죠? 뷰옥스요? 아니죠.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오늘 사상체육과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오늘이 사상체육과예요. 화면 한번 잡으세요. 네네. 한국전력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한국전력. 그럼 한국전력이 왜 되겠느냐?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 거 없어요. 없어요. 그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도 뭐 좀 주식 사라 그러니 좀 안정적으로 이제 하는 디펜스 방어형 스탁 주식 있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면 배당을 계속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건 있고 또 하나 이제 강한 거가 저거죠. 어찌됐건 LG전자라고요. LG전자 오늘 뭐 6만 원 찍잖아요. LG전자. 그러니까 대웅절.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별도하다고 LG전자가 올라가고. LG전자는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이성훈 교수도 사고 저도 살 거거든요. K10. K10 살 거고. 그리고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린 자동차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LG전자는 이제 반대편이 또 삼성전자란 말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계속 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지금 얘기는 전혀 확인된 건 없지만 업계나 언론에서 하는 거는 애플이 삼성전자 AP에서 그런 반도체 있잖아요.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확인된 건 하나도 아닌데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건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개별 종목은 딱 보면 한세시로 해라고요. 지금 한세시로. 근데 한세시는 극히 예외적인 거야. 베트남에 관련된 거 제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시장이랑 상관없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적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쪽은 전부 다 낙폭과대로 가는 거죠. 건설주가 먼저 움직였죠. 어쨌건 현대중공업이 움직였죠. 우리 방송에서도 이재필 전문가님이 그랬나? 그러니까 OCI 얘기하셨잖아요. 그저께. OCI 뭐가 이유가 있어? 낙폭과대 중에서 제일 안 오른 거잖아. 올라간 적도 없는 것들. 지금 와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런 얘기는 필요도 없는 소리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말이에요. 제가 시장 상황을 잠깐 봐드리는 건데 뭐 지금 개별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얼마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 보합인데요. 삼성 맞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증거금 100%인데 제가 그 주식 사자 팔자 그런 얘기 아니까 이건 얘기해주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이게 수백 대인 거 들어갔잖아요. 실리콘 주사자고.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지금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삼성물산 있죠. 여러분들 이제 주가만 보니까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얼마 전에 두산인프라였어요? 두산중공업이었어요. 두산인프라. 문제가 됐던 거. 사원들 날린 거. 두산인프라요. 그래갖고 사원급 날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두산그룹 전체가 다 구조. 그랬어요? 그래갖고 했는데요. 오늘 삼성물산은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013년 1월 2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이 2013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인데 2013, 4, 5니까 만 3년 동안 사원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진급 안 된 사람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원부터 부장급까지요. 부장급은 워낙 정기적으로 주는 거에다가 교육비 1억 하고 뭐 보너스 조금 더 주고. 사원급인가 뭔가는 7천만 원 더 줘. 보자.
그래갖고 날리는 숫자가 3분의 1을 날려요. 건설 부분에서. 예? 정리해고는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네. 희망 떼지기 정리해고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시장이 그런 경제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환율 좀 보여주세요, 환율. 네. 이거 보면 머리 뒤집어져요, 전혀. 이게 지금 오늘 뭐 주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거 있고 제일기획 갖고 계신 분 짜증 제대로 나잖아요, 지금요, 이거. 제일기획이요. 네. 제일 10% 빠지잖아요, 10%. 뭐 부인공 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거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튼 10% 빠지잖아. 공 샜는지 내가 아직 못 봤는데요. 이거 부인공 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겨레가 오늘 단독 들어갔잖아,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랑 뭐 매각할 거 얘기하고. 이게 보면 뒤통수 맞는 시장에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가 환율 좀 잡아준 거. 예, 환율. 네, 좀 보여주세요. 네. 환율이요. 환율이 어저께 외국인이 조금 샀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뭐 채권이 채권을 투자했더니 막 판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채권 매도가 나오고 있다. 엄청 채권 매도는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판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시장은 지금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그저께 저는 이틀 동안 솔직히 코스닥 8% 올랐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가 오늘도 모르죠. 지금도 아직 의시하고 10% 올라가면 겠지만 빨리 하여튼 목요일 수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이건 간에. 그런 것들 좀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환율이 뭐 채권에 대한 매도가 왜 나올까에 대한 쪽을 네.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무디스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신용평가 등급은 현상을 유지를 시켰는데 네. 국지적인 리스크에 대한 쪽이 고조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핵 때는 별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부분에 그 무디스에 대한 그 코멘트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환율을 오르게 한 그런 요인에 대한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어제 그 환구시보에서 또 한 번의 아주 강력한 네. 그런 이제 경고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이 사드 배치가 됐을 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열받는 입장이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그 사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쪽이 네.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한가에 네. 대한 쪽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환구시보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사드 배치 시에 한국 독립성을 더 잃게 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한반도 전쟁 나면 두려워 않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넥스지 저런 것들 다. 그럴 경우 한국의 본토는 미 중간 군사적 배치 경쟁이 펼쳐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국가적 지위도 엄중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네. 지금 북핵 관련된 한국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밑에 보게 되면은 뭐 항장무검 뭐 이거는 이미 그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쟁의 쪽,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 반도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이 있다. 지금 중국 변경 지역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선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 얘기는 가지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전쟁도 불사하겠다. 사드에 배치하게 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일사후퇴. 네네. 그 떼놈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중국의 입장이 아주 강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그러니까. 대한 원인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다소고님이란 분이 저희 방송에서 차팅창 저 기획은 처음 봤는데요. 네. 이분이 방송국 분이야. 네. 이양의 앵커. 지금 참 듣기 좋게 잘합니다. 네. 언제나 지금 같은 톤으로 방송하시는데 톤 내가 어떤 톤을 하는지 내가 기억 네. 못하는데 이승원 앵커는 조금만 더 길을 살려서 톤을 네. 높게 하시면 좋겠다는데 이성 교수는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린 무슨 톤이 필요한 거야? 그런 그렇고 아까 말이 났기 때문에 뉴스 중에 오늘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하나만 확인하고 우리 초대 손님 하겠는데요. 그 국회의원 한 명 소개해드릴게요. 국회의원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이 한 몇 명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그 새누리의 서초 쪽에 있는 친구야. 서초인지 강남인가. 그래갖고 이분이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경제 뭐라 그래 그 가정교사라는 사람을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네. 대학교 성신여대인가 경제학과 교수할 거고요. 네. 그 전에 워낙 그 가정교사가 이한구 의원이라는 얘기를 많았고요. 이한구 의원이 소장이었을 때, 제 상사였을 때, 제 옆 부서에서 박사로 들어왔던 친구예요. 강석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2대1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면, 환구시보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네끼리 떠드는 건 냅두라 그러고 당정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 쪽 때 우리 경제에 큰 타격. 이거 누가 그 야당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래갖고 강석훈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강석훈이요. 예, 그제 링크들 걸어드렸는데 무슨 얘기 나왔냐면 관계당은 직접 저성장 전문가를 잡아야 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뭐 등등은 산업통장과 얘기하고 나서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조절 가능성이 제시됐고 정부 당국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주요 수출국인데 제재 조치가 있으면 우리 경제에 매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뭐 또 야당 사람이 얘기 아니고 강석훈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보복 조치 유형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다시 말씀 이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강석훈 의원과 일문일답. 그러니까 얘가 링크 잡아드렸는데요. 조금 헷갈리시면 2대1이나 들어서 강석훈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보시면 돼요. 딴 데는 잘 안 났어요, 이 기사가. 제가 그런 걸 예민하게 찾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돼서 소통은 어떻게 되겠고 한중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비관적 장벽 조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위생 검열이나 환경 구제일 수도 있고 소비자 안전제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게 저도 이런 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 친구를. 네네. 딱 제가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거를 좀 전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플레이 파이터 뭐 이런 거 뭐 나오니까요. 시청자들 완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이거는 냉정하게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뭐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비슷하네. 예? 아빠 강석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비슷하면서 약간 틀려. 김성훈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강석훈 저 친구 나랑 동기야. 같은 학번도 같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하고 네. 미국 그리고 유럽을 네. 더불어서 이제 유가 네. 원유의 움직임. 오늘도 뭐 지난밤에 플러스 6% 감산 합의에 네. 대한 또 기대감으로 루머도 돌았어요. 네. 올랐다가 뭐 다시 돌아왔어요. 네. 유가 하루에 12% 올라갔다가 네. 하루에 6%가 떴다가 다 밀려버리고 네. 유가의 급등량이 심한 상황에서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 CNBC를 봤거든요. 물론 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CNBC를 해석해줘서 영어 안 돼? 예? 영어 잘 안 돼? 다 까먹었어요. 주식 사는 4년 동안 네. 머리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클릭만 할 줄 알았지. 나는 뭐야 그럼? 네, 아무튼 네. 그 CNBC 내용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좀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찌그러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은 저는 뭐 과거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그랬었고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어요. 네. 유동성의 끝판왕이잖아요. 가자 이거죠 끝까지. 끝판왕이 맞죠? 정확한 표현이죠. 네. 유동성 장세가 201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15년 지나서 올해 2016년 3년 차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 나타났어요.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 자체는 정치적인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전 세계적인 어떤 유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함으로써 올해 2016년 유동성의 장세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다만 네. 중요한 거는 현재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제도 그렇고 그저도 그저 요즘에 좀 술자리가 좀 많았어요. 술을 아니 그건 아니죠. 평생 술을 많이 드시면서 술자리가 많았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장이 좋으면 술을 안 먹죠. 아 진짜요? 장이 좋으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뭐 평생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죠. 네. 근데 요새 참 술자리가 개인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만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다 인정하시는 선수분들을 포함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역 보시면은 에스트리온이라는 큰 빌딩이 있어요. 아시죠? 있죠. 예전에 주소짜리. 고급 오피스텔. 엄청 높아진 거. 그 에스트리온가 그 계시는 분들이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 출신 개인 투자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 출신 개인 투자자. 그거를 MEM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표현을 그 하잖아요. 친구들 언제들 집에 갈지 난 궁금해. 네, 근데 네. 그분들도 만나서 술을 한잔 했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은 네. 죽겠답니다. 집에들 갈 사람 많을걸? 제가 보기에. 죽겠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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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그만큼 뭐 선수나 선수들을 또 되게 힘든 장세고 네.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경제TV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실적이 나왔죠. 그저께인가? 잘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시장은 안 좋은데 왜 거기에 실적이 잘 나왔을까? 네. 라고 여러분들이 대물을 필요가 있어 보여. 솔직히 저는 킴증권 실적이 괜찮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까도 서희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대기업들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전혀 없죠. 없잖아요. 네. 삼성물산 어제도 명태 발표했습니다. 네. 돈 받아서 어디 가겠어요? 이제는 치킨집 못 차려요, 이제는요. 커피숍? 아, 교육비 1억 준대잖아. 부장급 교육비 1억. 커피숍도 못 차려요, 이제는요. 응. 할 게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가를 뭐 실적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원장이 IS에 가입들 하세요. IS에. 네, 하반기부터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네. 있고 소위 얘기해서 다 죽여놓고 새판 짜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업종에 대한 논리가 있잖아요. 네. 그 논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안 맞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근데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논리가 틀리지 않았는데 주가 흐름이 맞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요. 실적이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올라가. 네. 실제 잘 나온 종목은 왜 계속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있어요. 에머스퍼시픽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죠. 네네. 근데 오늘 실적 안 좋게 나온 NH엔터는 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훅 살아났어 또. 실적과 기존의 어떤 상승의 논리가 이제 안 먹힌다는 거는요. 네네. 시장이 세 판을 네네. 짜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다 죽여놓고서 반등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여준다면은 네. 그 안에서 세 판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었던 작년에 어떤 업종과 종목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이제는 좀 접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급이 깡패다, 뭐 그게 올라갔어, 결국 그것 때문에 올라갔구나라는 건 다시는요, 여러분들 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저는 좀 시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겠지만은 종목과 업종에 대한 고민은 해야겠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그 동기라 그랬잖아요. 강석훈 의원이라 그래서 저를 네네. 학교 동기인 줄 아는 착각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를 갖고 또 난리가 났어. 네? 입사 동기라니까요. 입사 동기, 배우 경제. 입사 동기도 거의 비슷하게 입사. 아니야, 입사 동기는 위아래로 10년 차이가 나지. 그 친구는 박사로 들어왔잖아. 네. 박사로 들어왔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죠. 네. 그래서 동안이라고 또 난리 났어 지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네. 업종이나 그런 걸 얘기했는데 업종으로 좀 관심이나 했던 것들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그 제 화면 하나 좀 네.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거 제가 가끔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자, 첫 번째가 이게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 화장품이거든요. 네.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했었고,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뭘 사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화장품,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국 소비, K푸드, 건자재, 컨텐츠가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 7, 8, 9, 10월 달에 4개월 동안 쉬어가는 동안에 틈새 종목으로 IoT, 삼성페이, 그리고 자동차, 삼성전자, 시클레컬 업종, 2차전지가 이때 그 틈을 타서 올라왔었고, 네네. 다시 자동차, 삼성전자, 조선체감 기계건설이 쉬어가는 동안에 상반기 스타 종목들이 다시금 좀 올라왔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요, 화장품 이 섹터가 지금 쌍봉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쌍봉을 찍어서 쉬어가는 7, 8, 9, 10월 달에 나타났던 자동차, 삼성전자, 조선체감 기계건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OCI가 대표적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이거죠. 그래, 화장품, 제약,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등등이 그래 다 같다는 걸 인정하자 치자. 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메꿔주는 섹터가 자동차, 삼성전자, 조선체감 기계건설 얘들이 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논리가 안 먹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중공업과 어제도 대우조선이 튀더라고요. 네네. 그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개가 나요, 지금요. 네. 안 보여요. 네. 숫자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뭐 20%에서 30%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그에 대해서 베팅하고서 지금이라 따라 붙을 것이냐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던진다라면 또 그건 또 막상 돈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게 네. 뭐냐면은 지금 섹터 자체가 주도주를 찾고 있는 과정 내에서 잠시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어떤 중성주 내에서 기존 상반기의 스타 업종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과하다라면은 지금은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차에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컴투스가 최근에 시장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더니만 오늘 결국 3% 올라가거든요. 네네. 컴투스를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시총이 크잖아요. 개별주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네. 또 컴투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2014년에 스타 업종이었다가 1년을 쉬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컴투스를 포함해서 NC소프트 이 두 개의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견조합니다. 네네. 그리고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리고 넥슨은 이제 일본에 상대되어 있지만 상당히 지금 숫자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숫자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큰 돈들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컴투스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대안주의 성격으로 일단 올라간 것도 있겠고 거기에 서서 뭐 컴투스가 전고점이 147,500원 뚫어내면서 역사상 전고점 17만 18만원대를 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나와줘야 되고 네. 신장에 대한 원더택트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겠지만 네. 여하튼 시장이 이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올라오고 오늘 뭐 바이오메드가 하락하고 좀 케어젠도 하락하고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들 섹터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네.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시기이다. 즉 새 판을 짜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어떤 논리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다 뒤집는 거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제약바이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꺾이진 않겠지만요. 네. 당장 꺾이지 않겠지만은 조금의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를 견딜 수 있다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걸 견딜 수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은 네. 많이 그렇지 않고 네. 포트폴리오에 그런 부분들 비중이 과하다라면은 반 정도는 줄이고서 일단은 뭐 컴투스나 이들 섹터 쪽으로 옮겨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는 세판 짜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판 짜기 논리요? 네. 세판 짜기 논리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세판이 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주도주 섹터군에 대한 쪽들이 다 탈락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틈새에 대한 쪽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도 낙폭과대죠. 오늘 뭐 OCI에 대한 상승,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뭐 현대차에 대한 상승, KB금융, 은행주의 상승,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제 그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싹 때려서 또 이제 옮겨가는 형태에 대한 전략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지금은 세 판이 어떻게 짜질지는 모르겠지만 세 판은 짜진다. 근데 네. 이제 어느 쪽이 될지는 본의 아니게 모르겠고, 어떻게 됐건 간에. 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강세가 네. 그런 그러니까 일단은 돈들이 피신해 있는 거죠. 피신해 있다가 네. 이제 이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글로 전부 몰려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관심 쪽이 그나마 그래도 좀 네. 아직 세판이지만 네. 관심을 갖고 있는 혹시 눈길이 가는 종목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게임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 예, 네. NC소프트랑 컴투스를 보고 있고요. 네. 두 가지, 첫 번째 눈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도 다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수급에서는 컴투스 수급 보시게 되면은 네. 기관들이 뭐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근데 그들의 기관들이 단기간에 수급이 몰렸을 때 특징은 뭐냐면요. 네.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시세가 나와주거든요. 네네. 걔들은 길게 끌고 가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컴투스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반도체 업종들이 눈에 많이 밟혀요.
반도체? 예.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뉴스나 그런 것들을 찾아봐도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반도체 섹터들 보시게 되면은 뭐 유진테크도 그렇고요, DMS도 네. 그렇고 DMS는 오늘도 그 상당히 좀 시세가 6% 이상 나와주고 있고요. 네. 또 테스, 원익 IPS도 그렇고 네. 오늘 또 SK 하이닉스마저도 바닥권에서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컸다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네네. 제약바이오 줄어든 비중만큼을 IT 섹터가 조금은 채워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유진테크와 DMS,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예, 이들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속도가 조금 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가능성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어요. 아까 반도체 얘기하는데, 작년 언제부터죠? 작년 4, 4분기인가?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안 가는 OLED 장비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하여튼, 제 의지랑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제가 비싸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찌됐건. 네네.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저는 그게 올라간 거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2배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5배 올라갈 것들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장비에서 나올 거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의 마지막 턴이 한번 나오고 그냥 5배짜리가 중국의 투자에 관련된 납품하는 놈들 거기서 5배짜리, 10배짜리가 나올 거라고 있어요. 근데 시기적인 건 모르겠는데 뭐 올해나 뭐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한국 시장 안 좋을 때 주식시장에서 아예 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사건 뭐건 간에 예. 사서 10배 올라가든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엔지니어니까 모르겠는데 반도체 엄청 투자할 때 장비 그런 거가 뭐 일본에서 사올지 한국에서 사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 회사들 있잖아. 네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관련된 쪽은 오히려 안 올라가고. 그래? 뭐가 올랐어? 지금 삼성하고 이제 애플 발주 물량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논란에 대한 쪽은 많은데,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실적이 발표되면 꺾일 거다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 이게 OLED가 지금 장기 사이클에 대한 쪽에 들어갔다라는 시각 네.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투자가 사상 정말 유사일의 최대 규모가 중국에서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뭐 먹거리가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살 수도 있고, 네네. 아니 사가자 이럴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냥 뭐 납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한 것 초유의 규모가 또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굴기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먹거리가 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뭐 당장 현실은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뭐 후년이 됐건 하여튼 2, 3년 안에 하여튼 5배째, 10배째가 쏟아질 거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여튼 이렇게 보겠고요. 김성 과장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도 지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게 되면 어떤 얘기? 무슨 얘기? 1월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수출 비중 국가별 수출 비중을 예, 이제 제가 이제 엑셀로 지금 잠깐 만들었는데 네. 중국이 30%에 가까운 수출 비중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의 30% 정도에 대한 수출, 작년 이제 수출 네. 금액입니다. 전체 네. 수출 금액 대비해서 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쪽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의 절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절반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 돈 갖다 일본에다 다 갖다 주는 지금 상황인데, 네. 이것도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수출해서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쪽을 내는 곳이 저기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흑자 내고 있는데, 네네. 무역수지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네. 보고 있고, 네. 사실 뭐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뭐 중국에 대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네. 뭐 대응책을 마련하고 뭐 태스크포스 팀장 강석훈 의원님, 네. 제가 정확하게 연세를 검색해 봤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겠고요. 64년생이라면 그 친구. 네네, 그분은 네. 64년생인데 네, 네.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가 저쪽 대일인가 어디 대일인가 그죠? 네네. 저쪽에서 나왔는데요. 강북 네네.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네. 뭐 중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저게 될 거냐에 네. 대한 쪽에서는 뭐 지금 뭐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제재 조치들,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위생검열, 네. 위생검열 들어가면
그 뭐 김치고 나발이고 뭐 일단 식음료는 하나도 못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맞죠? 예, 하나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아니 위생검열하는데 야 그 상품을 먹는 걸 갖다가 위생검열한다고 한 달씩 통관 지연시켜봐 다 썩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담당자가 휴가 갔네요. 이러고 한 달이라니까. 네.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규제 뭐 강하게 때려버리면 볼트 하나 갖고 볼트 한번 네.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게 그렇죠. 그런 네. 거 갖고 이제 얘기해버리게. 그 제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교수님 네. 약간 서운하네. 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듣는 둥 만둥 하니까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쫑긋하고 말씀해 주시네. 제 얘기가 뭐냐면 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대책을 어떤 대책을 내세울 건지.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서 중국에서 적자나는 거 갖다가 지금 일본에서 그 적자나는 걸 갖다가 중국에서 벌어갖고 갚는 거 지금 여기다가 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흑자나는 건데 이걸 갖다 박살내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의미가.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네. 이렇게 듣는 둥 만둥 하더니 오늘 아니, 갑자기 제가 얘기가 심각해지셨어요, 형님? 아니 대책이 뭐가 있냐고 어떤 대책을 내세울 거냐고. 그 나한테 물어봐. 네. 그 나라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알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여기 그 링크 안 된다는 거 복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2대1에 들어가서 강석훈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 네. 보내드릴게요.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이니까 또 찾아내 그런 걸 기사를. 그 내용이 뭐 이데일리도 네. 많지는 않은데 그 네. 딱 세 줄 쓰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 일문일답을 보시면 이해가 된다니까. 일문일답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없는 거죠. 대책을 세운다는데 대책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 그 얘기는 그만해. 그 얘기는 그만하겠고요. 저거 있죠. 네. 그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저걸 좀 봐야 되는데. 브릭스 지고 틱스 같은다.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브릭스 지구 틱스 같은 그거 뭐야? 나도 궁금하네. 요게 이제 대만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을 보게 되면 네. 대만이 재밌어요. 네. 그 대만이 재밌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 거래소에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대만도 변동성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그 국가 중에서 네. 대만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변동성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대만은 뭐 춘절 때 쉰 것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변동성이 없었어요. 네. 변동성 없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만이. 네네. 그러니까 1월달 영향은 받았죠. 1월달 네. 영향은 받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대만이 상당히 이제 세게 오르고 있고 국내에서 지금 보게 되면 IT주들 뭐 강세에 대한 쪽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WMC 앞두고서 뭐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이라고 보기에는 네. 저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신흥국 펀드 틱스 투자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네. 3년 만에 35%에서 50%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브릭스는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브릭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브릭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쪽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신흥국 펀드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년간 10%대로 높아졌고 네. 러시아나 지금 보게 되면 러시아 비중은 반대로 절반으로 떨어졌고 브라질 비중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얘기는 브릭스로 대표되는 국가에 대한 비중 자체가 낮아졌는데 지금 신흥국 펀드 내 투자 비중이 높아진 국가들 보게 되면 대만, 네. 인도, 중국, 한국에 대한 쪽인데 이 국가들을 이제 통틀어서 틱스 맨날 우리는 끝이야. 게임에서 그런지 맨날 끝인데 대만하고 타이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차이나, 코리아 해갖고 틱스로 이제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네. 틱스로 명명을 했고 신흥국 펀드에서 이제 틱스에 대한 쪽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IT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 네. 이쪽에 대한 쪽에다가 좀 더 시장에서의 자산 배분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그 레포트도 좋지만 요즘 또 인기 있는 거 인기 있다기보다 뭐 혼자 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앵커 리포트가 좋잖아. 네네 좋죠. 그거 괜찮잖아. 네네 좋습니다. 피디님이 대답을 하시네. 네. 스팅도 있는 얘기. 네. 그리고 참 어떤 분이 자꾸 제가 이번에 출장 갔다 와서 관심법이 어디냐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훑게 지나가는 게 관심이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 또 나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제 화면 끝까지 제 화면 좀 쫓아와 주세요. 여기 보시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요. 이제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제조사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화면입니다. 제 화면이요. 그 피디님. 그래 보시면 되는데요. GSM이라고 그래갖고 글로벌 시스템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GSM가 주최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운영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그 로고가 다 되겠는데요. 올해 관전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관전 포인트라면 항상 언론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갤럭시 S7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LG G5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LG는 이번에 중저가라는 걸 라인 X라는 걸 이번에 만든 모양이에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S7, S7 Edge 그리고 G5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좋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사장이 뭐 엄청나게 이번에 잘 될 것이다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요. 그럼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할까? 영상은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여기 삼성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네. 삼성에서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이 인도네시아 관련된 회사에서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핵심이 뭐 누가 제가 딱 보시면 이번에 강조하는 게 내가 이제 생활 방수 기능을 강조하는 게 이번에 나올 겁니다. 생활 방수하고 기어랑 연동 잘 되고 이런 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큰 건이다. 그리고 비 막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이런 거 아직 방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강조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오히려 더 싸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있겠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LG전자는 뭐냐? 그래서 뭐 그 전면 카메라가 2,000만 원 하소고 4기가 램냐고 얘기하고 있고요. LG전자 거는 이제 G5로 승부수를 거는 한편에 보급형 쪽에서 라인업 X를 나온다. 그래서 X캠이나 X스크린 프리미엄 폰에 탑재됐던 뭐 세컨드 디스플레이 자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이번에 중저가에 포함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고 우리나라 언론 그 의미 없는 작년에 갤럭시 S6 아름답다 S6 이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부품질은 좀 올라갈 거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또 짧으면 하루 이틀, 많게는 뭐 일주일 올라가겠죠.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뭐 파트론이 됐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맨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 작년에 하도 뒤어갖고 올해는 증권사에서 작년 이맘때 내면 일주일 전에 레포트가 많이 쏟아졌거든. 네. 이번엔 레포트가 별로 안 나와. 작년 하도 욕먹고 뒤어갖고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샤오미가 사상 최초로 이번에 글로벌 박람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샤오미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번에 샤오미가 나온다는 건 샤오미가 본격적으로 우리도 세상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i5를 이번에 하는 거가 이제 하겠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줄인 말은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Mobile is everything. 모바일이 모든 것이라는 거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바일 is everything의 그 안에 세부적인 게 뭐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5G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사물인터넷, 핀테크,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물인터넷은 이번에 SK텔레콤이 사상 최초로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시연한다는데 뭐 AT&T도 뭐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겠고요. 제가 5세대는 잠시 후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사물인터넷인데요. 가트너 그룹이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기기가 210억 개로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미 작년 대비 30% 늘어났는데 210억 개인데 그럼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잖아요. 어떻게 210억 한꺼번에 늘어나?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물인터넷 하더라도 우리가 뭐 냉장고에 들어간다, 전등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스마트 그 셋업할 때 시작할 돈 많이 버는 거가 스마트 유리창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생활 방마다 있는 유리를 갖고 거기서 햇빛도 봐죠. 비 오는 거 알죠? 습기 확인하죠? 집안의 온도 체크하죠? 그게 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억하시면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계시지만 작년에도 화두였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덱스컴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아이센스 대학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때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당뇨병에 대한 당뇨병 혈당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1세대야.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제일 미국에서 화두가 뭐냐면 진단 같은 건 당연하고 여기 통신 기능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어르신들 있죠. 네. 어르신들도 보면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잊어버리잖아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뭐 헷갈리는데. 헷갈리잖아. 정신없이 있다 보면 헷갈려요. 그거를 앉아주고 체크해준 것뿐만 아니라 몸에 대고 있으니까 약효가 떨어졌는지 알잖아. 그래서 자동 투여까지 막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가 차세대 모바일 헬스케어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쪽이 제일 돈을 잘 모이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상현실은 오늘 또 뉴스 크게 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관심이라고 또 얘기도 나왔잖아요. 모바일은요, 올해 IT 업계 최고의 관심. 이거는 오늘 또 다른 기사에 제가 인용한 건데요. 2016년에 50억 달러의 시장인데, 2010년에 불과 4년 만에 30배 시장, 1,500억 달러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요, 가상현실은 4, 5가지가 들어가는데,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 각종 실험, 우주 실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게임. 여기는 이제 단순한 게임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인용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이번에 또 디즈니가 또 뭐 얘기 발표했거든요. VR 영화 더 하겠다고. 각종 뉴스 체제도 많이 바뀌잖아요. CNN도 지금 가상현실 뉴스 방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부증권, KB증권, SK증권이 이런 레포트를 최근에 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질 이런 것들, 뭐 S6 때문에 많이 팔리다 이런 햇소리 하는 것들은 하루 이틀짜리다. 길어봤자 3, 4일밖에 안 될 거다. 그런 거 있고요. 사물인터나 헬스케어, VR 콘텐츠에 장기 관심 가져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분 단기적인 관심적 가능성. 그래서 요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기 하나만 더 같이 보여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대체 5세대, 5세대. 예? 5세대가 뭐냐? 5세대를 뭐냐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거 뭐 간단히 보시면 돼요. 5세대는요. 이게 한 묶음이라고 보세요. 5세대는 최고치 대비는 200배, 평균 대비는 1000배 속도. 근데 5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헷갈려. 뭐가 더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울트라가 들어가고 스마트홈이 들어간다는데 다운은 뭐냐. 이 안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더 커는 것들이 뭐냐. 어머나 속도가 빨라지고 많이 하다니까 비디오 멀티캐스팅.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보면 MNC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됐건 다양한 그 상호 방송이 됐건 이런 멀티캐스팅이 엄청 더 발달이 된다는 거고요. 무인카 있죠, 무인카. 무인자동차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간 건 네트워크 로봇가 들어가죠. 로봇도 혼자 다니는 로봇가 아니라 전 세계랑 소통하는 로봇이라는 거죠. 이거 들어가고요. 여기 또 들어간다, VR이요. VR. 그래서 이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보면 이런 것도 뉴스 같이 보여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 나온 거죠. 같이 보여드리면 바로 잡아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아직 너무 좋아. 이런 방송이 전 세계에 없다. 응? 오늘 한국경제 보면 또 크게 나왔는데요. 예, 크게 나왔는데요. 한경뉴스 나오는데요. 이거 느린 거는 키움증권의 방송국에 여기에 인터넷이 되는 거야. 이재용, VR은 삼성의 새 목표이다. 기기 콘텐츠 개발을 시장 선점. 오늘 17일 사장단회에서 VR을 집중 다룬다. 스마트폰의 신동력. 그래서 콘텐츠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들 관심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VR이 새로운 박수 한번 치고 하자. 박수 한번 치자. 내용이 너무 좋아.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전자그 금융으로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VR 쪽에 이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다 판단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이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광고 1위 업체 매물까지 나왔다. 이 뉴스가 지금 부인공시 아직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제일기획과 부인공시 나왔네. 예, 부인공시가 나왔는데. 부인공시도 아니네. 이게 헷갈리네 나오네. 네네. 확인 결과 주요 주주는 형님들이죠. 네. 글로벌 에이전시들과 다각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 같다. 뭐 부인공시야. 부인공시지만 어쨌든 논의 중이다. 다각적 논의 중이라는 얘기죠. 논의 중이다. 네네. 확정된 거 없다. 네, 확정된 건 당연히 없겠죠. 네네. 확정된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그랬지, 뭐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방송 중인데 월급 안 올려주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광고업체 1위까지도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다른 계열사도 이제 매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피디님 이런 것을 화면을 좀 찍어갖고요. 우리 높은 분들한테 이거 좀 방송 보고 좀 레포트 좀 하세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양용 위원님 최고 이런 거. 네, 팔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테크윈 팔았고, 그다음에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 4개서 이거 팔았지 않습니까? 다. 네네네. 이것들 다 팔았는데 앞으로도 더 팔 거란 얘기죠. 기업에 대한 쪽들을 더 팔면서 기업에 대한 쪽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전자와 금융으로 집중시키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할 거고 비관련 사업에 대한 쪽을 이제 매각을 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시대에 대한 삼성은 이제 집중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전략에 대한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교통정리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에 대한 쪽은 그 전자와 금융으로 집중하는 형태 그리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VR에 대한 쪽도 지금 보게 되면 VR은 새로운 먹거리라고 했는데 삼성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이 CES 때 퀀텀닷 TV를 들고 나오면서 최지성 사장이 OLED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좋은 거 왜 안 해요? 이래가지고 OLED로 삼성도 강력하게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을 하려면은
VR을 하려면은 OLED가 있어야 돼? LCD가 잔상이 좀 남아서 네. OLED 폰으로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OLED 폰이 내년에 뭐 당장 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2018년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로 가기는 가는데 네. 지금 당장 OLED 폰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OLED에 대한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형태, 네.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간 제가 네. 뭐 여기 원고에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제주항공이 처음에 연초에 세리아 검증 먹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금 날짜별로 할인해 갖고 제가 뭐 28,000원짜리 뭐 54,000원짜리 예? 이래서 괌에 가는 54,000원 오늘 밤에 괌이거든요. 54,000원 가는 거. 네네. 하여튼 어저께 딱 들어가서 10시에 들어갔더니 10시 20분에 들어갔더니 예전에는 그냥 빡 매로 됐잖아. 이번에 그런 거 준비를 했네. 그래갖고 지금 하면 앞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입장하려면 2시간 20분 기다려라 이런 거. 네네. 그리고 지금 나가면 다시 들어오면 힘들걸요 뭐 이렇게 써놨어. 네네. 아, 욕을 덕먹으로 했는데 욕을 먹긴 먹는 거지 어찌됐건. 네네. 내가 10시에 하면 11시에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확인한 거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게 얘기잖아요. 그냥 왜 안 드셨어요? 이렇게 욕만 먹잖아. 11시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랬더니 7시간 40분 후 입장 가는 거야. 너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또 제가 나름 전문이잖아요. 그쪽은. 네네. 저가항공. 말이 저가항공인데 영어로는 LCC입니다. 로우 코스트 캐리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좋은 날 끝났어. 왠지 알아? 왜요? 아까 내가 왜 생각했냐면 아까 퀀텀이가 울트라가 들어가는 거잖아. 네네. 맞죠? 네. U가 붙었네 그거 아세요? 못 들어봤죠? 울트라 LCC가 나왔어요. 못 들었죠? 네. 재작년부터 몇 개 좀 있었는데 요새 그 시장이 완전 커지고 있어요. U가 들어갑니다. 얼트라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그래서 초적 비용 항공사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뭐 행글라이더 주고 날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 네. 예를 들어서 물값도 받는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네네. 근데 이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평균 거리가 374달러라고 평균 네네. 항공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들어가 봤어요. 지금 며칠 있다가 LA에서 뉴욕 가는 거 해봤더니 평균 보통 정상 가면 800불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400 몇십 불, 390 몇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가격이요, 비행기 가격이. 네네. 근데 지금 초저비용 항공은 미국의 평균 가격을 200달러 밑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항공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제발 애널리스트들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항공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제 얘기 좀 듣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ULCC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항공주에 대한 매매 의견 줬으면 좋겠다는 거 강의 말씀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